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블랙번과 벌리입니다. 블랙번은 최근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선두인 리즈를 원정에서 상대하였고 센터백 데니가 득점하며 팀의 패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공격력이 강한 가운데 블랙번은 수비 라인을 단단히 형성하여 패배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트론스타드와 베이커를 비롯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잘 지원했고 히암의 수비 라인 지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벌리는 주중 홈경기에서 스토크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아쉽게도 원하는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에서 상대를 2배 이상 앞섰고 앤서니와 콜레오쇼와 같은 윙어들이 수차례 돌파를 시도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로드리게스와 사르미엔토가 찬스를 놓친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교체로 투입된 조커카드 한니발이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라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승이 끊긴 이후 블랙번의 흐름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암, 오웬 백, 데니 등 수비라인의 안정적인 운영 덕분에 상대의 공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론스타드의 중원 수비 가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블랙번은 벌리 상대로도 최소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토크시티와 플리머스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리그 2위인 벌리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어냈습니다. 베주노를 비롯해 모란, 캐논 등 전방의 공격수들이 상대의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최하위 팀과의 홈경기에서는 승리를 목표로 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버거와 세코는 중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리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챔피언십 리그는 중하위권 순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강등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하위에 위치한 상황은 분명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경기에서 브리스톨과의 맞대결에서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하며 뒤처졌지만 결국 경기를 동점으로 마무리하며 반등을 위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최근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얻으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지만 캐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정팀의 휘테커와 하디 등 해결 능력이 있는 공격수들을 저지하기 위한 수비적 준비도 중요할 것입니다. 양팀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며 승점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완지와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홈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으나 주중 경기에서 포츠머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라임스와 풀턴 등 팀의 중상위권 순위를 이끌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중원에서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했으나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비안치니가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의 기복과 달리 홈에서는 QPR과 루턴을 차례로 꺾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하며 선두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탄탄한 수비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의 아쉬움으로 선두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브리스톨과 프레스턴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스트라이커 마자는 프레스턴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시즌 10골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고 펄롱과 존스턴 등 측면 자원들의 침투도 눈에 띄게 살아나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스트브로미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스완지 시티는 주중 경기에서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연패를 피하고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포츠머스전과 마찬가지로 중앙 3선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몰럼비와 디아키테 등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볼란치 듀오가 상대의 공세를 차단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마자가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해결하며 웨스트브로미치가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은 주중 홈경기에서 울버햄튼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황희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끌려갔지만 벤탄쿠르와 존슨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의 페널티킥 실패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중위권인 11위로 추락하였고 상위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4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5위로 상승했습니다. 노팅엄이 예상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강호들이 주춤하고 있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의 경기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빌라와 메뉴 등 순위 경쟁을 벌이는 팀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고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삭은 현재 12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으며 머피의 측면 돌파도 상대의 수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과 손흥민의 부진은 사실이지만 쿨로셉스키, 존슨, 메디슨 등 이선의 공격수들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수마와 사르가 뉴캐슬의 중원과 치열한 경합을 펼치며 경기의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쿨로셉스키는 패싱 게임을 통해 최전방의 동료들을 살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레스터시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4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뉴캐슬과 노팅엄을 상대로 패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홈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을 잘 추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와킨스를 비롯해 로저스와 베일리 등 해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팀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틸레만스는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여전히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최근 4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샘과 입스위치와 함께 리그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승격 시즌과 함께 강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합니다. 이사이쿠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마비디디와 부오나노테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어 바디와 함께 역습을 활용해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스턴 빌라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레스터시티는 베스테르고르, 코디, 빅토르가 최종 수비를 담당하지만 12월 이후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의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와킨스는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베일리와 로저스 등 측면에서의 지원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에버턴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풀럼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맨유, 웨스트햄, 풀럼 등 강팀들과의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승점을 챙기며 유럽 대항전 출전권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노팅엄이 이번 시즌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하는 만큼 세메뇨와 에반 유송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며 징계에서 돌아오는 클로이베르트의 침투도 큰 기대를 모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튼은 아스날 전을 시작으로 최근 4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리그 2위, 3위, 4위 팀과 맨시티 등 강팀들을 상대했지만 승리는 없었고 3차례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타코우스키, 브란스 화이트, 미콜렌코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구성한 백포는 상대 공격수들에게 쉽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망갈라는 수비의 중심으로서 안정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공격진의 결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머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에버튼은 최근 안정적인 수비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칼버트 르윈과 해리슨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자바르니와 케르케즈 등이 중심을 잡고 있는 본머스는 홈에서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클로이베르트, 위날, 에반 유송 등 공격진이 경기 내내 에버튼의 수비를 압박하며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4셈을 상대로 부진에서 탈출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리그컵 8강을 거쳐 리그에서도 아스날과 만나 연패가 이어지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확보하며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에제의 골과
징계로 결장한 구웨이 대신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찰로바의 결승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권과의 격차가 아직 크지 않기에 가능한 한 많은 승점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첼시는 연승을 이어가며 리버풀을 압박했으나 최근 3경기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2패를 당하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지만 그 기간 동안 단 한 골에 그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정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지약물 이슈에 연루된 무드리크를 제외하면 부상이나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가 없어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구웨이가 돌아오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는 첼시를 상대로 쉽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테타가 최근 폼이 다소 저조한 상황에서 에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답답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카이세도와 엔조의 수비적 지원을 바탕으로 팔머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잭슨과 산초가 공격적인 침투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첼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입니다. 맨시티는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 레스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던 상황에서 2025년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셈입니다. 홀란드와 사비오 등 풀타임을 소화한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렸고 실바와 데브라이너의 공격적인 가담도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원에서 점유율을 장악하는 스타일이 아닌 실리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코바치치는 중원에서 수비에 확실히 기여하며 위기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대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12월에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선두팀을 격파할 기회를 노렸지만 살라에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허용하며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책이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중원에 주도권을 내준 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는 수책이 징계에서 돌아와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강력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웨스트햄은 수책이 돌아와 알바레즈와 함께 중원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보잉과 쿠두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최근 레스터 원정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포든과 사비오가 이선에서 활발히 지원하고 홀란드는 상대 수비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실바 역시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하며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사우샘프턴과 브렌트퍼드입니다. 사우샘프턴은 19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1대2로 패하며 반등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격진에서 타일러 딥닝과 오누아추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지원 부족으로 고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는 마틴 감독 해임 후 안정감을 찾고 있지만 벨라 코체베 복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페르난데스 결장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예고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5경기에서 1무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이 리그 최악 수준으로 이번 시즌 단 2포인트만 획득했습니다. 은베모와 위사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으로 사우샘프턴의 불안정한 풀백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피녹과 미부제는 조직력을 약화시키며 실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우샘프턴은 홈에서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리겠지만 득점력 부족과 중원의 불안정성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공격 자원에서 우위를 보이며 사우샘프턴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결함이 명확해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브렌트퍼드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라이턴과 아스널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5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가 없으며 골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토마와 페드로의 연계 플레이는 위협적이지만 웹스터와 에스투피난의 부재는 수비진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불안정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역습과 세트피스가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카와 스털링의 부재로 측면 공격의 깊이는 약화되었으나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의 조합이 팀의 주요 득점 루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와 라이스의 안정적인 미드필드는 브라이튼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측면 수비의 결원이 브라이튼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은 홈 강세와 전반적인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튼은 다이렉트 플레이와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수비 불안과 아스날의 미드필드 장악력으로 인해 승점 획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스날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